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여론고수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소개해 주시고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분석 전문 기자입니다. 조선일보의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정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제도는 참 국회에 또 우리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연 이걸 뭘로 하느냐, 뭐 소선거제로 하느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하느냐, 또는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연동형으로 하느냐, 준연동형으로 하느냐. 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선거제도를 가지고서 내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탈리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를 걸고 병립형 안 된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 비례 득표에 따라서 더 많이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과 한 70명 이상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죠. 준연동형을 그대로 해야 되고 위성정당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단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게 그 비례대표와 관련돼서 이제 언론지상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방금 그 배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연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뭐 이런 얘기가 병립형이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병립형은 옛날처럼 비례대표 정당을 찍는 이 그 종이가 한 장 더 있죠. 선거 때. 총선 때. 근데 이 비례대표 정당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뭐 지금 같으면 민주당 국민의힘이에요. 뭐 다른 정당이 아니고. 그리고 정의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정당 뭐 내가 그 우리 지역구 후보 중에서는 국민의힘 홍길동이 좋은데 비례정당은 뭐 정의당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1인 2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병립형이죠. 병립형인데 지난 2020년 총선 때 이걸 바꿨어요. 이거를 연립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그 특정 정당이 뭐 쉽게 얘기해서 거대 정당이 그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갈 게 뻔한데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제 비례대표까지 얼마 못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제3정당,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정의당이 대표적인 거였지만,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거를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연대를 해갖고 밀어붙였어요. 그렇죠. 밀어붙였단 말이죠. 준연동형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네, 뭐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동의도 안 했는데, 그 정의당도 이제 그 야당의 이중대다.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이죠. 여당의 이중대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이제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연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당 이름을 뭐라고 했죠?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공수정당을 만들었죠. 위성정당이라고 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은 못 쓰지만 미래한국당을 찍으면 우리 정당의 비례대표가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합당하면 됩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봤자 소용이 없죠. 어차피 이제 그 연동형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러면은 뭐 우리만 손해네? 그렇죠. 그러면 정의당이 국회의원이 만약에 이제 그 비례대표로 뭐 한 20명, 30명 가져간다 해도 연대는 하겠지만 자기 당은 아니란 말이죠. 자기 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민주당도 그 유성정당을 만들었죠. 열린민주당이라고.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시 누굽니까? 황운하가 아니라 최광욱, 최광욱하고 또 누구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김의겸, 이런 분들이 이 의원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성정당, 꼼수정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존의 그 연동형의 의미가 완전히 이제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완전히 이 닭죽던 뭐가 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굉장히 욕을 얻어먹었어요. 예. 꼼수 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정치권 분위기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예. 라고 하는 반성의 뭐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하고 위성정당을 안 하겠다고 대선 공약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선거가 다가오니까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예. 슬슬 생각이 달라지고 있죠. 이게. 자, 그 전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70명 넘는 의원들이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 위성정당은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로 누굽니까 비명계 쪽에서 이제 그런 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비명계도 뭐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탄희 의원이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명계에서도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고 또 위성정당 금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 얘기는 일단 얘기한 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 명분이 가장 강하겠죠. 그러니까 아하. 다시 이거를 지난번처럼 위성정당을 만들 명분은 없다. 정치는 명분인데. 약속을 한 거니까. 예, 명분이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이탄희 의원도 뭐 사실 뭐 지금의 친명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대표적으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가 예. 약간 이걸로 지금 존재감을 강화시키는데 뭐 지금 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탄희 의원이 뭐 약간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아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예. 윤석열 퇴진당 어쩌고 뭐 그리고 조국도 추미애 뭐 신당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윤석열 퇴진당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너희들은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우리 찍어라. 그럼 예. 나중에 우리가 너희랑 같이 하면 된다. 아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아까 얘기한 뭐 70명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예. 우리가 어차피 안 만들어도 자발적으로 위성정당들이 만들어진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결국엔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준연동형으로 가도 된다. 네, 준연동형으로 가도 된다. 위성정당 안 만들어도 된다. 뭐 예. 이제 이 얘기죠.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금 말이 거의 없어요. 예. 말이 거의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도 위성정당 만든 게 뭐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먼저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는 예. 하지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가 지금 밀어붙여서 만든 거 아니냐 예. 공수처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럼 다음번에도 만약에 이 법이 안 바뀌는다면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만들 수밖에 없다. 예. 너희가 다 시작해놓고 뭐 이제 와서 뭐 그러냐. 그리고 예. 만약에 이 법을 바꾸고 싶으면 바꿔라. 예. 뭐 옛날처럼 이제 연립형으로 가고 싶으면 가든지 아니면 예. 권역별 뭐 비례대표 뭐 제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든지. 예. 너희가 지금 모든 법 다 밀어붙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뭘 우리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느냐. 자,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반발하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제는 민주당의 체계가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성정당 반대, 준연동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입니다. 자, 멋지게 싸웠지만 졌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현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병리평, 이전대로 비례투표에서 많이 득표하는 정당이 비례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병립형으로 가든지 예. 아니면은 지금의 준연동제가 계속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든지 예. 그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죠. 그게 이제 어찌됐든 민주당의 이
파이를 유지하는 예. 뭐 더 키우든지 아니면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죠. 본인이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권인 내지는 또 이제 이 사법 리스크 방탄에 예.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지난번까지 얘기했던 거랑 이제 말이 달라지지 않았냐 뭐 이런 뭐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뭐 항상 말 바꿔오신 분이니까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없을 거예요. 뭐 뭡니까 국회의원 특권 뭐 예. 내려놓기 불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도 뭐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 포기하겠다고.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또 불체포 세무동의안 부결해줬으면 좋겠다. 부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메시지를 또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사실 하나의 그거는 없을 거예요. 예. 뭐 말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뭐 별반 그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될 거예요. 결국은 또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이나 또는 전당대회의 이 대의원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방탄이고 이재명의 민주당 또 사법 이 위협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법을 바꾼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예. 이게 이제 뭐 물론 야당 아니 이제 국민의힘도 뭐 그 법 바꾸는 거에 전적으로 동조할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생각이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뭐 이재명 대표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하자는 대로 해서 별반 뭐 이렇게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수싸움이 사실은 기사를 보면 약간 복잡하긴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옛날식으로 민주당 찍으면 민주당 비례대표 많고 국민의힘 찍으면 국민의힘 비례대표 많고 뭐 이런 식으로 과거처럼 연립형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렇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결정은 뭘까요? 결국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거대 정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아닐까라는 모습으로 분석이 됩니다. 고맙습니다.